주상전하 현대차 날이 갈수록 밸류가 더 높아지고 있나이다. 안녕하세요, 주식광수 유튜버입니다. 자, 우리 다람쥐를 보고 있는데요. 다람쥐의 그 눈망울이 대단하네요. 다람쥐에게 배울 교훈은 다람쥐가 도토리를 주는데 먹을 만큼만 줍는 그러한 어떤 무소유의 정신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기아차가 유럽의 연간 시장 점유율 7%대를 전망한다. 아이 참, 유럽에서도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차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점유율이 7%를 넘을 것이다. 그런 점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49,439대를 팔아서 전년 동기 대비 살짝 감소한 반면 기아차가 3.2% 늘어난 51,883대, 이렇게 해서 현대기아차의 유럽의 9월 달의 판매율이, 자, 점유율이 7.8%로 늘어난 수치를 말해주고 있다. 늘어난 이 수치가 너무 뭐 깜놀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좀 깜놀스럽다. 요런 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보면.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잘한 거지 뭐.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항상 놀랍다라는 표현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보면.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자, 현대차가 코나 16,483대, 투싼이 11,182대, 이렇게 해서 많이 팔렸다. 뭐 글로벌 리콜이 결정된 코나 전기차에 6,580대가 팔렸고, 코나 하이브리드가 4,227대를 판매가 되었다. 좀 감소가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올해 누적 판매 대수가 작년 대비해서 0.5% 늘었고, 유럽 시장에서 연간 7%, 연간 처음으로 7% 이상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역시나 우리 정의선 형님께서 이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는, 그러니까 뭐 증권사 형들도 우리 의선이 형님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보니까. 저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거 좋죠, 보면. 우리가 산이 좋다 하면 누가 좋아해요? 내가 좋죠, 보면. 산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다? 우선은 요거를 좀 살짝 보면, 대나무가 좋다면 누가 좋다? 내가 좋다. 대나무가 좋다면 내가 좋은 그런 어떤 부분. 지구를 보면서 좋다고 하면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죠. 요즘에 그 머스크 형이 우주 여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지금 우주 여행이 비싸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이 되고, 그러니까 현대차가 좋다면 우리가 좋은 겁니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걸 또 상대를 또 미워하는 마음보다 좋아하는 마음을 좀 많이 갖는 게 중요하죠, 보면. 자, 그런 어떤 부분, 사람의 단점보다 장점을 많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역시 현대차 그룹의 전체 시장 점유율이 반등하고 있고, 지배구조 개편의 불확실성도 해소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역시나 뭐 신차 판매 호조, 해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실적이 반등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의 목표 주가도 일제히 높아졌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5만 원 생각하고 있지만 뭐 형들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 부분,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시장과 주주 친화적인 그런 어떤 부분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현대차 그룹이 2018년 지배구조 변화를 시도하다가 중단된 이유가 현대차, 기아차의 핵심 기업 주주들이 설득하기 힘든,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선진화된 지배구조를 변화를 깨닫거나. 네, 그럼요. 선진화된 어떤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부분의 기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 이거 너무 좋죠. 가격이 싸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이런 부분이 있네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구조상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재택근무 전자상거래가 정책한다. 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좀 뭐 애널리스트 형이 얘기한 거는 뭐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뭐 자기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여행 섹터의 레저 수요는 회복할 수 있겠지만 출장 수요는 결코 이전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항공사와 공항의 매출 감소를 가리킨다. 근데 반면에 요즘에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우리 형들도 좀 아실 겁니다. 이 항공주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항공주가 항공주가 지금 최악인데 커피 한 잔만 마셔야 되겠네요. 주식방송은 편안하게 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템플턴 형이 그 말했던 최악의 업황 최고의 업황을 물어보지 말고 최악의 업황이 뭐냐고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최악이 그 여행 관련주 아닙니까? 보면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면 그런 의미에서 살짝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하나투어가 업계 1등인데 야 이게 이렇게 많이 빠졌던 야 이게 자 26,600원까지 빠졌다가 근데 반등이 세게 왔긴 왔네요. 세게 오면서 요런 어떤 부분 실적은 거의 뭐 최악을 보여주고 있죠 보면 그런 어떤 상황에서 한번 PBR을 살짝 볼까요? PBR을 살짝 보면 근데 이런 거는 좀 무섭습니다 보면 이 태블턴형의 어떤 깡따구가 좀 필요한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뭐 추천이나 그런 건 아니니까 시총을 보면 5,687억 원, 5,687억 원. 나누기. 자, PBR 계산한 거 쉽다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본 총계가 2297. 아니요, 2297 아니네. 죄송합니다. 2425. 2425. 자, 24, 25. 이렇게 해서 는 하면 2.34. 2.34를 가리키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네요, 보면. 자, 하나투어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배당 많이 주나요?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없겠죠. 1.96, 1.89. 아무튼 좀 뭐 주가가 막 출렁일 수가 있겠죠 보면. 그러니까 뭐 출렁일 때마다 더 좀 볼 수 있는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됩니다. 보면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가 아닌가 그런 어떤 부분이 되고 현대차는 엄청 저평가죠 보면 현대차는 지금 1도 PBR이 1도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가가 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지만 더 모아가야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뭐 우리 형들이 아시다시피 다우지수와 나스닥, 뭐 나스닥은 약간 밀렸지만 다우지수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오히려 더 현대차에 대해서는 좀 모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해서 기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항상 위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가 20년, 30년 만에 두세 번 정도 황금으로 된 비가 내릴 테니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요라고 버핏이 얘기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때 설명드렸던 게 이게 바로 코로나 때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담아야 될 시점이라고.
이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보면. 이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아무튼 현대차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삭죽기 할 때다. 박앤세일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셨죠? 자, 아랫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